역대 어느 정부든요, 출범 직후 선보인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를 놓고서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발원지가 과거 정권 사례들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이전 정부들의 경우에는 당시 야당이라든지 또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매체들로부터 공세가 시작됐다면 현 정부에서는 정권 교체 전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던 이른바 진보 성향 매체들이 검증을 명목으로 일부 고위직들에 대해서 의혹들을 앞장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진보 진영에서 그리 환영하지 않는 검찰 출신이거나 또 대미 외교를 중시하는 이른바 동맹파 외교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러니까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 일종의 파워게임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어제 오늘 새롭게 불거진 이른바 대미 동맹파 위성락 안보실장 관련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요, 어제 이 새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면서 그 첫 번째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 실장과 가족들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매입한 상가와 주택들이 최소 80억 원대로 추산이 되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시세 차익을 본 것은 물론이고 임대 수익 등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20년 넘게 거두고 있다는 게 이 뉴스타파 측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위 실장이 이 외교부 재직 시절인 1998년 경기 용인에 200평대의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 공직자 재산 신고 때에는 이게 노후 주택용이다라는 그런 설명과는 달리 이 땅에 2011년 이 3층 상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위 실장이 주 러시아 대사로 모스크바에 거주하던 2015년 3월에는 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 이 시행에 따른 집값 폭등 시기에 편승을 해서 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위 실장 배우자 역시 실거주용이 아님에도 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성남시 분당의 상가 건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서 임대업을 하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게 비리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검증 대상이 됩니다. 또 언론 매체가 이걸 보도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위 실장의 경우에는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외교 관료를 했고요. 또 몇 년간은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공개까지 다 했습니다. 또 최근 지난 3년 동안에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의혹들이 그것도 진보 성향 매체에 의해서 공개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런 뉴스타파 측 보도에 대해서 위 실장의 입장 나온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일단 위 실장 측은 2015년 주로 대사로 있을 당시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니냐고 뉴스타파에서 추궁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 실장 측은 2015년 분양 당시에는 실거주 의사가 있었지만 2017년 아파트가 완공되고 보니 당시 강의를 맡은 서울대학교에서 거리가 멀어 살 수 없었고 부득이하게 임대를 줬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위 실장 측은 배우자가 매입한 성수동 아파트와 관련해선 2004년 당시만 해도 조만간 재건축이 될 것으로 생각해 퇴직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재건축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해 2018년 매각했다면서 14년 사이 약 6억 원이 오른 걸 과도한 시세 차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위 실장은 다른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성수동 아파트 판돈으로 집 대신 상가와 오피스텔을 산 게 전부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매매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런 부동산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도 과거 공직자 재산 신고 등에서 그걸 감추고 은닉했느냐,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런데 위 실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요, 이런 관련 부동산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임대업 신고를 했고요. 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까지 받았는데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스타파 측에서는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 등을 사들인 점이나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린 점을 지적하면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경실련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위 실장은 당시 임대업을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 종사를 금지하지만 본인 재산으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이재명 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에서 지금 위성락 실장이 그 첫 대상이 된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아직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권 초반에 야당도 아니고 또 이른바 정권의 비우호적인 그런 매체도 아닌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연이어서 인사 검증에 나선 배경에 지금 궁금증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위성락 실장의 경우에는요, 사실 이 외교 라인의 이 친미 동맹파의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진보 진영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자주파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는 노무현 정부의 갈등을 빚었던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와 위성락 실장은요, 이 노무현 정부 당시 각각 NSC 사무처장과 이 외교부 북미국장으로 충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 한미 동맹과 자주 외교를 둘러싼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갈등으로 회자되곤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 실장이 이 친미 동맹파의 이 대표 주자격이죠. 당시 이 조현동 북미 3과장이 이 과원들과의 술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종석 사무처장 그리고 이 청와대 386 인사들의 대미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결국 윤영관 당시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기까지 했습니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이렇게 번진 거는 당시 미군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자주파로 대변되는 청와대와 NSC에서 동맹파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외교 분야에서는요, 통상적으로 보수가 집권을 하면 동맹파가 득세하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자주파가 이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미 동맹파의 대표 주자인 위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구상과 함께 새 정부에서 이 외교 핵심 참모인 국가안보실장에 기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 진보 진영에서 임명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이 검찰 고위직 출신인 오광수 민정수석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동맹파의 대표 주자격인 이 위 실장과 관련한 의혹도 이 진보 성향 매체에서 처음으로 보도가 되자 오수석이나 위 실장을 향한 이 진보 진영 내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본인이 결정한 인사 몇 자리 사실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그 고위 공직자와 관련해서 몇몇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발원지가 그다음에 또 눈길을 끌고 있고 또 그 대상이 또 눈길을 끕니다. 발원지라는 것은 결국 친야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권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매체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 교체 전에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민주당이 우호적이었던 그런 진보 성향 매체들이 잇따라서 지금 이 보도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그 대상이 진보 진영으로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거나 또 대미 외교 관계에서 역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른바 동맹파 안보실장이라는 점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참 공교롭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모양새가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매체들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로 갖고 이 지금 이 공직자들을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좀 갸우거려집니다. 사실 어떤 언론이라 하더라도 이 고위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혹이 제보가 들어오면 그건 자구 의미하지 않고 그것이 팩트에 기초해서 보도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의혹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또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친미 동맹파라고 분류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위성락 실장을 기용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소위 말해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하겠다. 실용 외교, 외교를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반말이라고 보기는 좀 지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치학에서요, 민주 정치는 희소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근데 희소 자원의 대표적인 게 인사권이고요. 권위적이라는 거는 납득할 만한 그런 그 인사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반대 진영이 아닌 민주당과 가까운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거는 희소 자원이 납득할 만한,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권위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사람은 검찰 출신이라는 것이고,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미국을 잘 아는 미국 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념의 문제 이전에 우리 편이 아니라는 반발인가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정치인들은 적극 옹호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저하는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늘어날 것이고요. 그만큼 이 민주당 역시 어떠한 그 이념이라든지 또는 원칙에 의해서 뭉쳐진 것이 아니라 이익에 의해서 뭉쳐졌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러한 갈등과 권력 게임은 심화될 것이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단해 봅니다.